남도 문화탐방 강좌 제6강 나간읍성입니다. 살아있는 조선시대 읍성 순천 나간읍성이라고 명명을 한 것은 현재 읍성 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간읍성은 전라남도 순천시 나간면 동내리 일원에 있는데요. 국가사적 제302호입니다. 백제 때는 파지성, 분차, 분사, 7세기 때는 분차주라고 했습니다. 신라 경덕왕 16년 757년에 불령군으로 됐는데요. 태조 때 940년 나간으로 불리게 됩니다. 나간군은 순종 때 1908년 10월 15일 날 칙령으로 폐지가 되게 됩니다. 일부는 보성으로, 일부는 고흥으로, 대부분이 순천으로 복속이 되게 되죠. 나간을 이야기할 때 풍수지리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금전산은 동금자를 써서 금전산입니다. 그래서 금전산에 갔다 온다든가 나간에서 복권을 사면 당첨이 잘 된다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하는데요. 어쨌든 그 산이 굉장히 기가 센 산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너머에 옥녀봉이 있는데 그래서 나간을 옥녀산발형 또는 나간을 행주형 그 다음에 금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주형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가지고 우모를 깊이 파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옥녀산발형은 옥녀가 머리를 풀고 있다는 그런 형상의 주의가 형성됐다고 해서 그런 풍수지리적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으로는 나간 팔진미가 있는데요. 이 팔진미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그곳에 지원 요청을 하러 간 데서 지원 요청을 하러 갔을 때 대접한 데서 유래를 합니다. 그 가지수를 한번 보면 서기버섯, 고사리, 도라지, 더덕, 미나리, 무, 묵, 민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나간에서는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은 좀 더 발전을 시켜서 관광객들에게 대접을 했으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읍성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보면 읍성은 지형상의 분류로 봤을 때 평지성과 산성과 평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나간읍성은 평지성입니다. 이 평지성은 우리가 이 하삼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쪽을 하삼도라고 했어요. 8도 중에. 이쪽에서 읍성을 형성하는 이유는 외구 침략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왜구들한테 대항을 하기 위해서 쭉 해안선을 따라서 성곽이 형성이 되는데요. 우리 나간읍성의 이제 성곽 길이가 약 1410m입니다. 그러니까 1km 반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민속 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민속 자료라고 하는데 9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중요가 붙으면 국가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중요가 붙지 않으면 지방문화재거든요. 거기에 이제 객사안동이 있고요. 동원이 있고 합니다. 그리고 성의 그 축성 방식으로는 협축식이 있고 편축식이 있어요. 협축식은 양쪽에서 이렇게 이제 도움으로 쌓는다는 것이고, 편축은 경사지에서 한쪽을 산을 의탁하면서 쌓는 것인데요. 그 방식 중에는 이제 그 태매식이라고 해서 산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포곡식이라고 해서 산 정상을 이렇게 돌아서 쭉 쌓는 그런 이제 방식인데요. 그런데 이제 평지성은 뭐 포곡식이나 산정식이나 이런 거에 해당이 안 되고요. 단지 협축식과 편축식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협축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제가 살고 있는 읍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저쪽에 그 한국 민속촌 거기도 가보기도 이제 했습니다만은 다 박제 처리되어 있습니다. 하나 우리의 순천 나간읍성은 현재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람이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을 그러면 누가 쌓느냐? 이것은 김빙길이라는 분이 장군이 토성이었던 성을 쌓았고요. 그 후에 임경혁 장군님이 오셔가지고 쌓았습니다. 그것은 다 이제 기록에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나간 팔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건 우리 순천도 뭐 8경, 뭐 16경, 뭐 48경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다 합해서. 그런데 나간 팔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자, 금강모종이라고 했는데 물론 한자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자, 금강 암자에서 들려오는 저녁. 자, 백이처풍. 백이산에서 부는 맑은 바람. 옥산 종죽. 죽입니다. 옥산에서 자라나는 고든 대 화살촉. 그 다음에 보람조화. 보람산 허리에 둘러있는 아침 안개. 그 다음에 안동화류. 안동마을의 꽃과 버들. 그 다음에 오봉명월. 오봉산에 떠있는 밝은 달. 용주수석. 용소의 맑은 물과 깨끗한 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포귀범. 벌교와 포구에 들어오는 돛담배가 그렇게 멋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간 팔경이 있다는 것만이라도 그곳이 얼마나 옛날에 풍요롭고 또 경관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냐를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김빙길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나간에 대해서는 유명한 장군이시고요. 나간 낙생동 옥산에서 태어나십니다. 삼도수군 절제사로 제수도 됐고요. 병조판서와 검교 정승, 나중 칠성군으로 봉하게 됩니다. 또 나간 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왜구를 막았지만 경상도 사천 앞바다까지 장악해 가지고 왜구를 물리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책을 이제 맡아 일하다가 이제 사직하고 낙향해서 나간에 이제 토성을 쌓게 되는데요. 전북 나중에 이제 좀 말년에 전북 고창에 이주해 가지고 살다가 그곳에서도 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의국 충정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전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 전북 그 진안군 이제 백활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화천사에도 이제 배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임경업 장군 뭐 모르신 분 없으실 거예요. 병자호란 때 뭐 상당히 활약을 또 하시고 했죠. 그래서 1594년 그 충청도 충주 달천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1618년 광해군 때 23세 무과에 급제하고 2년 뒤에 그 소농 본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과 또 이제 인연이 된 것은 여수 돌산도 방답진 그 처음 절제사를 거쳐 1900
1626년에 5월에 이제 부임해 가지고 약 3년, 그러니까 28년까지 이제 근무를 이쪽에 이제 부임을 하게 하면서 굉장히 그 선정을 했고요. 공정한 판결로 굉장히 유명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임경엽 장군님의 어떤 나간에서 위치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물론 한 3년 정도 와서 부임을 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죠. 하나 굉장히 치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정묘호란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선의 자원에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마산성과 의주산성을 축성하는데 축성 기술자였어요. 굉장히 그 축성술에 능했다고 해요. 아까도 이제 나간 읍성을 석성으로 축성한 분이 우리 임경엽 장군이라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들을 상당히 책임자로서 해서 많이 이제 축성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모반 사건에 연루돼서 사실은 연루된 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 어떤 정치적으로 좀 희생이 됐다고 봐야 하죠. 김자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 측근에게 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왕도 임금도 안타까워했다 해요. 사실은 죽이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김자점 일파에게 살해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충렬사와 우리 나간 충민사의 배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탐방을 해 보시겠는데요. 읍성에. 자, 지금 읍성에 이게 동문인데요. 동문 쪽에서부터 이제 쭉 한번 그쪽 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문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 저런 문을 한번, 자, 저런 문이 어떤 문이냐. 그래서 우리가 루라고 합니다. 그래, 루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루라는 것은 2층으로 되어 있는 저런 형태를 루라고 하고, 정자는 뭐 1층으로 되어 있는 곳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격은 건물 중에 전이 제일 높고요, 정이 제일 낮습니다. 격이. 그런데 루다. 그래서 지금 루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문이. 그 다음에 이제 쌓기법 이런 걸 보고 총구 이런 것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성 쌓기는 밑에 큰 돌을 쓰고 점점점 요거 직선입니다. 일직선으로 쌓는 게 우리나라 성곽 쌓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석을 그대로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다듬어서 다듬돌 바른층 쌓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로 갈수록 적은 돌을 쌓게 되고요. 자, 이쪽 안쪽에서 밖으로 본 건물입니다. 문을 루라고 했죠. 그래서 위에서 경비도 쓰고 비전시 때는 그 안에서 이제 풍류놀이도 하고 했다고 하죠. 자, 여기는 이제 읍성이기 때문에 겹쳐마가 되어 있습니다. 겹쳐마라는 것은 서카레이에 부연이 달렸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공식입니다. 입공식. 새의 날개처럼, 기둥 위에가 새의 날개처럼 됐다는 것이 입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뭐 연자방아의 일종이죠, 이게. 그리고 자, 이건 임경업 장군의 이제 비인데요. 선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비를 볼 때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밑에를 이수라고, 기두라고 하고요. 비신이 있고 저 위를 이수라고 합니다. 이수에는 보통 비는 용이 아니고 이무기를 표기를 한다는 거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에 이제 서카레와 이쪽에서 넘어오는 돌이 그 다음에 뺄목이라고 하는 주두 사각으로 된 게 되게 주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초석 중에
이런 형태를 장초석이라고 합니다. 초석이 이제 길다 이거죠. 보통 나무가 썩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방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초가집입니다. 이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당이라는 곳 있고, 마당은 항상 비어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옥에서는. 자, 그리고 저 뒤에 이제 동원이 있고요. 동원 뒤에 한번 금전산을 보십시오. 얼마나 참 멋있게 잘생겼는지. 예. 그래서 그 동원과 뒤에 금전산이 잘 어울린다는 것. 예. 자, 소 달구지를 퍼포먼스 하듯이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을 찍었습니다. 자, 이게 낭민루인데요. 자, 순천에 그때 당시에 물론 이제 복속이 된 이후에 이 낭민루와 우리의 그 순천 읍성, 요건 나간 읍성이고 순천 읍성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에 남문이 연자루였습니다. 물론 그 연자루는 지금 죽두봉에 다시 복원한다고 해놨습니다만은 제가 보기는 뭐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향교에 또 하나 풍화루라고 있습니다. 풍화루. 루는 항상 2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이 우리 순천과 나간의 3대 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정문인데요. 이제 항상 성곽에 이제 성곽이나 서원이나 향교나 문을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문입니다. 중간에가 솟아있으면 솟을 산문, 그냥 평산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운데는 문이 닫혀 있고 양쪽으로 동입 서출을 한다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밑에가 이제 전돌이고요. 전돌이고 이쪽은 지금 자연석으로 해서 나무를 기둥을 얹었는데 이제 이것은 그래도 상당히 자연석이 반듯해서 기둥이 제대로 섰는데 저 나무와 그 다음에 그 초석이 만난 부분을 서로 잘 맞지 않으면 이렇게 나무에 흠을 파서 하는 것을 그랭이 수법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돌은 좀 쓰는 경우가 있고 특이한데요. 저것은 구워서 썼다 해서 전돌입니다. 자, 이건 항상 말한 우물마루입니다. 자, 우물마루의 특징은 항상 제가 얘기했습니다. 앞쪽으로 쭉쭉쭉쭉 빼내서 수리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굴뚝인데요. 뒤에 후원과 굴뚝입니다. 저건 와적 굴뚝이라고 하는데요. 와적 굴뚝. 왜? 기와를 쌓아서 굴뚝을 만들었다. 또 와적 담. 뭐 기와로 쌓으면 다 와적이란 말을 쓰는 거죠. 상당히 아름다운데요. 이게 충량이라고 하는 부재인데 항상 우리 목조 건축에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 건축에는 이렇게 단청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못 쓰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읍성에 이런 읍성이랄지 뭐 궁궐이랄지 사찰이 안 되는 우리가 단청을 쓴다 했지 않습니까? 쓸 때 용을 많이 쓰는 것은 용은 무르신이기 때문에 불의 기운을 누른다는 그런 벽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술적으로 말로 하는 것은 주술입니다. 잘때라 하는 것은 주술적이라고 하고요.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벽사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보에다가 용의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벽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뒷면인데요. 건물의 뒷면인데 참 그 석가래와 기둥과 이게 얼마나 참 그 정갈하게 잘 돼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태포인데 굉장히 그 장식을 하지 않고 저쪽 본 건물에서 쭉 이쪽 탭마루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대나무입니다. 소세원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대나무라는 것은 굉장히 선비들에게 의미 있는 나무라고 제가 전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도 뒤쪽에 대나무 밭이 있는 걸 보았고요. 저기에 이제 그 중앙에 된 게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건물의 그 어떤 그 격이라는 것이
차근차근 순서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 전, 당, 각, 합헌, 루, 정.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당, 각, 합헌, 루, 정. 그래서 전이 제일 높고요. 제일 하위가 정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의할 때 조금 염두에 두시면 많은 교양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가 돼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궁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격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게 있음으로 해서. 자, 여기는 이제 뭐 동원 이쪽인데요. 동원에서 밀랍 인형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 뒤쪽 금전산하고 이 배경이 참 좋죠. 자, 저쪽에 이제 어떤 부사가 살던 집입니다. 여기는 보시면 민간집이기 때문에 단청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대로 단청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입공식으로 빼다가 잘렸습니다. 이건 민가이기 때문에 물론 뭐 저것도 입공 형태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천정 보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도리가 쭉쭉쭉 가고요. 대들보와 도리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이걸 판장문인데요. 판장문 위에 이렇게 이제 살대가 돼 있습니다. 자, 멀리 우리 한옥에 멋있는 기단이 있고요. 토방이 있고 위에 집이 있고 지붕선이 있고 뒤에 산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자, 이건 나간의 사진인데요. 나간의 사진인데 이것은 나간에 이제 지도를 그렸습니다. 성이 있으면 나간도 천이 있죠. 이쪽에 이제 벌교 쪽으로 흘러나오는 천인데요. 그래서 나간은 옛날 벌교를 아울러서 그 고흥 초입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안에 이제 박물관을 이제 둘러보시면은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좀 염두에 두고 좀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은 관원상제입니다. 자, 뭐 청실, 홍실 그렇잖아요. 그건 음과 양을 얘기하고요. 자, 뭐 사모족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좀 보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통 결혼식에 조금 우리가 의미를 두고 좀 보아줬으면 합니다. 세수대야가 있죠. 여강이 필수 조건입니다. 또 불씨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결혼을 할 때는 밤, 대추, 감, 그건 각각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그 상징도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돌 아니겠습니까? 돌대. 요즘에 이제 돌대는 뭐 무슨 형식적으로 하고 그래도 아직도 뭐 천자문이니 뭐 실타래니 이런 거 하더라고요. 아직까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짚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누군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이제 상을 당했을 때의 얘기인데요. 그래 이제 상복을 우리가 옷을 한번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무명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또 제사 지낼 때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뭐 농민들이 일하는 것이고 뭐 장구, 북, 이거 뭐 깽과리 이런 것은 옛날 농악을 할 때 다 쓰던 것이고. 자, 우리가 문에 좀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이거 살인문입니다. 그리고 소설 산문이 있고 산문이 있고 살인문이 있어요. 살인문은 이건 어떤 서민들의 문이거든요. 그래서 쌀이로 만들었다 해서 살인문. 살인문에서 뭐 이렇게 이제 양쪽에 기둥이 있으면 지게문. 문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형태를 살인문이라고 하고요. 저 초가집.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승을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원래는 장승은 원래 거리를
이렇게 제기해서 후라는 것을 했습니다. 후라는 것은 돌로 이렇게 쌓아 놓은 것이었는데요. 그 심리마다 이렇게 돌 무대기를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귀찮으니까 나무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는 장승이었고요. 그 다음에 법수. 법수는 마을 무병장수를 이렇게 기원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법수에서 벅수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미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벅수라고 표현한데요. 이제 거기에서 좀 왔다는 거,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이건 성곽 옆에 성돌이나 뭐 이런 것을 전시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가집들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성 위에 아까 이제 루라고 했습니다. 2층 부분이 이쪽 성하고 같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구멍이 있는데요. 저게 근총안과 원총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총은 각도가 있어 가지고 밑으로 해서 근총안이라고 하고요. 멀리 한 것은 멀리 각도로 해서 한 것은 원총안이라고 했고요. 이건 석구사항인데요. 근데 해태사항이라고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그 우리 순천 문화재에 있는 곳에서 찍어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뭐 감상만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가문화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앞에 중요가 붙으면 국가문화재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 민속 자료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법에 의해서. 자, 이런 것은 실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동감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이제 좀 사진이 흐립니다만은 눈 올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자, 이것은 항상 나간 읍성에 가면 뷰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 성곽 위에서 멀리 찍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느껴봐야 될 것은 기와짐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주 없죠. 관청 외에는 이게 나간 읍성의 굉장히 그 특이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성 밖에도 지금 이렇게 초가집들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간 읍성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나간 읍성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나간 읍성으로 인해서 성이 어떤 것이고, 성은 남부에 있는 성들은, 읍성들은 왜구를 위해서 지어진 성들이다,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나간 읍성은 평지성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김빙길 장군이나 임경옥 장군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성곽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제 강의를 들었다면 굉장히 잘 드신 겁니다. 앞으로 제 7강에서는 또 여러분의 여수 봉소당으로 모시겠습니다. 거기는 고택이기 때문에 또 할 말이 또 많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